이슈엔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네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전일장도 코스피는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재료가 딱히 상승 동력의 재료가 부재한 모습으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밤사이 빅테크주들은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테슬라는 또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향후 저가형 모델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국내 증시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만한 종목들과 업종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김선영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아마 이거 조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이었죠. 코스피가 이제 기준으로 올해 고점인 2,779.4포인트를 기록하고 거의 한 달 내내 빠지고 있어서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과 고심이 좀 크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2,600포인트대 횡보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빠질 만큼 빠졌구나라는 중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은 기업들, 뭐 조선이나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이 올해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했습니다. 전 여기 추가할게요. 2차 전지 추가하겠습니다. 밀릴 만큼 밀렸죠. 일단 최근 한 달여간의 시장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뭐 딱 두 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되게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진짜 정리를 해드리면 딱 두 가지입니다. 강달러 그리고 중동 리스크인데 사실 근데 조정의 이유가 되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조건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이유는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씩 좀 천천히 살펴보면은 강달러 일단 우리나라만 환율이 약했던 거 아니에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다 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미국 달러를 제외한 전 세계 화폐가 다 약세였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 잘못된 기대를 가졌던 이유다라고 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금리 인하설 3월 달, 6월 달, 이제는 뭐 12월 달에 내년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다가 막 투자를 해 놓으니까 이제 밀리니까 거기서부터 이거 아닌데 실망인데 시장 왜 이래? 파월 왜 이래? 괜히 가만히 있는 파월 욕하면서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건데요. 이로부터 시작된 강달러는 사실 몇 년 전에도 강달러가 있었는데 그때랑은 완벽하게 완전히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마음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미일 재무장관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구두 개입 한번 툭 던지고 나서 그 이후에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달러 인덱스 오늘 또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환율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우리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괜히 낮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중동발 이슈인데 일단 이건 처음에 터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얘들은 이미 작년 10월 달부터 싸우던 애들이다. 이제 악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과연 새로운 악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사실 투자 경력이 20년 조금 넘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찾아보니까 중동은 단 한 해도 조용했었던 해가 없었습니다. 그냥 매년 싸워왔었던 해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은 괜히 저희 물 건너에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거 툭 튀어나오면서 또 괜히 위축되고 이런 건데 오히려 전반적인 투심이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뚜껑 보고 놀란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진정되고 있죠?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얼른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가능한 종목을 찾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여기엔 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일단 지난 3월 26일 이후에 지수가 눌렀을 때 사실 누가 눌렀나 좀 봤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 지수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으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기관들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해당 기간 중에 11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율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던져야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던져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실적주나 아니면 저평가 밸류업 위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고 기관이 계속 뭐 금융투자 항상 던진 애들이죠. 걔들 위주로 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깨진 건 절대로 아니냐. 금토는 중간중간 차익 실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되는 거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주 저평가 밸류업으로 집중하고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주 위주로 여러분 찾으셔가지고 체크해 보시면은 아마 올 연말에는 재밌는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뭐 실적 시즌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대표는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해 볼 만한 섹터로 반도체 또 2차 전지 믿습니다. 조선주 이런 것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자 한국경제신문 단독 보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 2위인 롯데케미칼이 1위 LG화학의 범용 NCC 부문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중국발 위기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국면에 직면했다. 이런 보도는 계속 나왔었죠.
이건희 부장, 이 자세한 내용과 함께 두 기업의 주가 전망까지 사도 될지 말지 진단해 주시죠. 예, 일단 국내 석유화학 1, 2업체가 이제 LG화학 1위가 LG화학이고 2위가 롯데케미칼인데 한동안 이제 워낙 잘 나갔던 주식 중에 하나가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이 지금 범용 나프타 분해 설비라고 해서 NCC 관련돼서 이제 부분 통합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지금 한국경제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대부분 다 중국발 이유인데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공멸 위기 위험으로 이제 업종 간의 이제 합종 연행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이제 이 석유화학 제품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을 하다가 이제 본인들이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수요가 점점 줄고 있고요.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 수출 비중도 2010년대에는 거의 50% 가까이 육박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40%대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30%대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C 평균 설비 가동률, 설비 평균 가동률을 보면 지금 74%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지노선이 70%라고 합니다. 70%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공장을 중단하는 게 오히려 낫다, 가동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LG라든지 롯데 주요 1, 2기업뿐만 아니라 화학 제품 만드는 여러 이제 회사들, 후발주자들조차도 지금 업종 변경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LG 화학은 지금 뭐 양극재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을,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롯데케미칼은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G 롯데가 이제 이런 이유가, 그런 보도가 나오는 이유는 여수랑 대산에 큰 이제 NCC 트래커를 갖고 있는데 이쪽이 서로 이제 같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서로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의 이제 교차 아니면 이제 뭐 합종연행이라고 하죠. 여수에 있는 거는 뭐 LG가 하고 대산에 있는 거는 오히려 롯데케미칼이 하고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부분적인 통합이나 뭐 JV를 세웠을 때 독과점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정부 당국에서 좀 풀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이 시기를 놓쳐서 만약에 합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 석유화학 사업이 조금 더 주춤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이제 SK라든지 뭐 금호석유화학 이런 회사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강구를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부와 같이 이제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협의체라는 걸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잘해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합하면 규모의 경제 운영이 가능해지겠죠. 뭐 예, 그런 점에서. 비용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물량을 너무 늘리지 않고 줄이면서 결국에 이제 단가를 이제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구조조정 신호가 나오면 주가는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석유화학 쪽은 여전히 이쪽에서 탑픽은 그래도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LG화학을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 당분간 관련주 투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자,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석화업계도 하루빨리 체질 개선 성공을 해줘야겠죠.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엔 K-웨이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라면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불닭볶음면의 힘이겠죠. 삼양식품의 고공행진 저력이 아주 무섭습니다. 현재 국내 라면 업계 1위 농심의 시총마저 제칠 기세인데요. 자, 이화준 과장님, 삼양식품 주가 벌써 이제 30만 원 고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작년부터 이제 불닭볶음면에 대한 이슈들을 여러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케팅이 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완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영국 남자라든지 이런 최근에 뭐 카디비와 같은 유명 래퍼들에 대한 동영상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이런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라면이나 이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연간 사실 영업이익률이 10%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한 10%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글로벌 해외 수출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20%까지 목표를 가이던스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맛들의 제품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제품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최근에도 달러 강세화로 인해서 이제 환율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까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이제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 자체가 계속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도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올해 그 가이던스가 20% 영업이익률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농심에 대한 주가적인 측면도 좀 따라잡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보니까 52주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2.6배나 삼양식품 주가가 급등한 차트 방금 보니까 조금 무섭네요, 주가. 뭐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특히 까르보 불닭 볶음면이라고 요 매운맛을 약간 느끼한 거는 이제 매운 걸로 잡는 건가요? 미국에서 품절 대란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삼양식품을 포함한 우리 K라면주들 1분기 호실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최근에 뚜렷한 주도주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투자자 고민도 깊어지고 있을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날씨가 더워지니까 자외선 차단제 관련주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조언도 내놨다고 합니다. 김영재 이사,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는 계절성을 이용한 투자가 좀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철에는 빙가류 그리고 겨울철에는 뭐 패딩 종류에 특화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장품에서도 사실 선케어 제품 성수기가 곧 도래한다는 점을 이용한 투자 전략이 있다라고 보는데 종목은 뭐 ODM 업체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화장품 ODM 업체로서는 2분기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선케어 제품 주문량이 급증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따라서 2분기에 실적 고성장이 나타나거나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을 과거에도 보였습니다. 실제 작년 같은 경우 한국콜머와 코스메스 2분기 영업이익이 4개 분기 중에서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고요. 또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주가도 가장 높이 상승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2분기에는 화장품 종목 중에서도 선케어 종목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진 것도 유효하다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계절적인 특수성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그 성장성도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또 국내 제품의 점유율 확대가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문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자외선 차단제 시장 규모가 15조 한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작년 대비 한 8.22% 성장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글로벌 1위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백인들이 좀 싫어하는 차단제를 바르면 얼굴이 하얘지는 그런 백탁 현상이 한국산 제품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또 자외선 차단 기능이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서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고 보고 있어서 한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 내에서 매우 지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투자 전략은 글로벌 1위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확대가 기대되는 종목, 또 국내 점유율 1위 업체도 또 무시할 수 없겠고요. 또한 자외선 차단제의 어떤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종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관심종으로 좀 설정 가능하고 보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점유율 70%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한국콜마, 그리고 향후 전체 매출의 선케어 비중이 확대할 수 있는 코스맥스도 관심 종목으로 설정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H현대일렉트릭, LS 그리고 코스맥스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하나증권은 오리온 목표가를 1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NH투자증권은 스튜디오 드래곤 목표가를 7만 원에서 6만 1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의 목표가는 40만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럼 이 중 상향 리포트부터 자세히 만나볼 텐데요. 하나증권은 어제 있었던 실적 발표와 관련해 H현대일렉트릭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마진을 달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 부분에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전력기기는 북미와 중동에 이어 국내 그리고 유럽에서도 매출 확대가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업황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향후 변수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라고 덧붙였고요. 호실적의 목표가를 지난 2월에 제시한 1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큰 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날 신한투자증권과 다울투자증권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LS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LS 목표가를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비수기와 재련 수수료 하락을 감안하면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동 가격이 2027년까지 상승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으며 미국의 전력망 투자 본격화로 장기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아닌 수주가 주가를 움직일 것이라며 이번 실적에서 LS전선과 LS일렉트릭의 송배전 합계 수주 잔고를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코스맥스와 관련해 중국 대표 화장품 기업인 이셴과의 합작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은 곧 코스맥스의 수혜라고 분석했는데요. 물론 합작법인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있지만 1분기 실적을 통해 이를 조금이나마 덜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간 실적 추정치를 상향한 점을 반영해서 목표가를 15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업종 내 탑픽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은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오리온입니다. 하나증권은 1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연초 펜오리온이 리가켄바이오의 지분 25.7%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추가 자금 투입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우려가 해소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실적 추정치 조정에 따라 목표가를 1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이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제장에서도 줄줄이 파란불을 켰던 2차 전지 관련주들. 하지만 밤사이 나온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과연 반전된 분위기를 좀 기대해 봄직할 수 있을지. 이건희 대표님, 테슬라 컨코를 비롯해서 오늘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어제는 또 하락하고 그저께는 또 올라오고 뭐 계속 이쪽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일희일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은 또 테슬라가 지금 시간에서 확인해 보니까 방금 확인해 보니까 1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대장주인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게 업황의 흐름을 잡아갈 텐데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게 작년에 이제 한 6월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는 한 7, 8월 달부터 이제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대장주인 테슬라 부진과 전기차의 뭐 치킨 게임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종목세도 하락세다라고 해서 기사가 크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일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2차 전지주를 쌍끌이 매도했다, 뭐 순매도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22일 날 보면 이제 테슬라가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뭐 142.05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나왔는데 바로 반등이 나왔죠. 어제 오늘 이제 시간에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컨콜에서 저가형 모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시작했고요. 바로 나오겠다라고 얘기했고 로보택시 사업도 8월 달에는 진행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그동안 좀 악재로 작용했던 것들 이제 저가형 모델이 나오지 못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악재를 해소하면서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서 가격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 그 가장 큰 원인은 뭐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입니다. 사실 CATL이라든지 BYD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치킨 게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게 되면 보조금이 없이는 사실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이쪽을 약간 집중이 되면서 수급적으로도 약간 2차 전지가 좀 소외되는 그런 국면에 좀 들어서지 않았나라는 것도 수급적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초부터 또 이어지는 탄산 리튬 가격의 뭐 이제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니켈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주가에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고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전기차 판매 부진 여전하다라는 부분과 뭐 미국의 대선 이슈, 그다음에 중국의 전기차의 저가 공세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연히 반등 나올 거고요.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뭐 추세 상승이 빨리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야지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오히려 지금을 추억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조금씩 네. 감아가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부정적이진 않았네요.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라. 요 얘기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예, 좀 긍정적인 입장이시고요. 우리 김선희 대표도 마찬가지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뭐 긍정적이고요. 뭐 제가 예전에 2차전지 잘 나갈 때 반도체 매수하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반도체 하시잖아요. 2차전지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판이 커진 유리기판 시장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유리기판, 뭐 꿈의 반도체 기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깨가 분주해졌습니다. SKC에 이어서 삼성전기, LG이노텍 오늘 실적 발표하죠.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 전망인데요. 이화진 과장님,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될까요? 네, 뭐 SKC 같은 경우는 뭐 지난달에도 공급을 했습니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같이 이제 에솔리스 이제 회사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미 양산은 이제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26년,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R&D를 통해서 추가적인 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유리기판을 이제 한다는 이유가 그동안 이제 플라스틱 기판을 통해 가지고 이런 AI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발열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장점으로 통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올해에 대한 시장 규모 자체는 사실 1,000억도 안 되는 규모이긴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한 5%에서 10%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한 34년도에는 대략 한 40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에솔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필옵티스 같은 경우가 이제 에솔리스에 지난달에 공급이 시작이 됐고, 물론 이제 필옵티스가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글라스 이를 관련된 관통 장비로서, 전극 장비로서 흔히 TSV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의 한미 반도체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독점에 대한 공급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결국에는 필옵티스가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앱솔리스에 납품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향후에 우리가 HBM은 재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주가가 움직였다라면 이제 유리기판도 올해부터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관련주는 필옵티스겠지만은 최근에 LTC와 같은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된 글라스 이제 클린징 만드는 그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LTC도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해서 김용세 이사님의 의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근데 사실 유리기판의 현재 투자 포인트가 실적은 안 되지만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2020년 이전에 어떤 2차 전지 초기 그런 국면이랑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 기반의 상승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직은 좀 한계점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결국 현재는 관련 뉴스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관련해서는 대장주라고 말씀하셨던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필옵티스 방향성이 관련주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관련주 중에서 결국 한미 반도체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10배 이상 나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꾸준히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매출 비중이 좀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서 주가는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소 좀 보수적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 아직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만큼 관심은 계속 가지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시죠. 제약바이오 업계 소식 터치해 보겠습니다. 침체된 국내 M&A 시장에 제약바이오 업계가 활기를 좀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굵직한 M&A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선영 대표님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기업 상세 내용은 앞서 캐스터님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거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내용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올해 초부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굵직한 M&A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술력과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항상 문제는 돈이 항상 없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이에 따라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돈이 많은 기업, 이 두 기업이 뭔가 M&A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는 여기서 시너지가 나온다는 표현을 쓰긴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되게 많은 딜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언론 기사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또 물밑 작업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우선 올해 최대 이슈는 오리온 그룹이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사이언스, 예전에 레고켄 바이오죠. 여기와 함께 6일 인수,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과 OCI 통합 이슈였는데, 사실 두 딜 모두 사실 저랑 상관없어서 그냥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 잘 아실 겁니다. 뭐 그 상속세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KKR을 비롯한 글로벌 PEF들과 뭔가 운용사들과 같이 손잡는 방식을 좀 알려져 있고요. 이건 좀 우리가 모니터링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리온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리가켄바이오 여기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좀 좋은 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오연그룹 결국 이제 MBK 파트너스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최대 주주가 블랙스톤이었어요. 근데 블랙스톤이 엑시트를 하면서 그 돈을 이제 SPA로 받아가지고 거래 규모가 1조 9,500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령바이오파마 이것도 일단은 지금 유진P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6월 달에 본계약이 체결이 될지 안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직 기사화가 되진 않았지만 저도 놀랄만한 물밑 작업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바이오 제약과 이제 기술력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과 이제 돈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간의 M&A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기업들 합종 연행 그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칠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피인수 기업들 주가가 급등하니까 M&A 이슈도 꾸준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8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우리 김영재 이사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에서 뭐 1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결국 대표적인 벤치마켓 종목이 이제 주가가 40% 하락한 이후에 급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그런 2차 전지 국내 섹터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단 판단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는데요.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오션, LG이노텍, 유니드 등이 있고 이 중에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오션, 유니드는 좀 양호한 실적 발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 이후에 30분 만에 15% 급등한 바 있어서 오늘 역시 같은 맥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조선 기자재 상승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7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관련 재료가 반영되는 것도 있었고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하나 엔진이 예상치를 2배 이상 훌쩍 넘는 초어닝 서프라이즈급 영업이익을 발표한 점에서도 관련 기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는데 관련주로는 하나 엔진, STX 중공업, KSP, ST 엔진 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